네, 안녕하세요. 스템팩 엑스프레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소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분리판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약간 형성이 좀 약간 더 어려운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러한 분리판도 개발되는구나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수소차 연료전지 해가지고 강박 자동차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룬 거고, 저희는 이제 에노드와 캐소드 부분까지만,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어차피 에노드 캐소드에 대한 분리판을 개발하는 과정이 저희한테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금형이 이제 제작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박 자동차 채널은 제가 유튜브 더보기, 이제 더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내용들이 나올 텐데, 여기다가 유튜브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시스템을 쪽을 보면, 우리가 수소차에 관련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수소차가 과연 뭔지 이 부분도 조금은 알아야 되거든요. 뭐 전체적인 반응은 모르더라도 조금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의 정확한 명칭은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는 수소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이제 전기가 포함되어 있듯이 수소차는 전기차의 한 종류입니다. 리튬 배터리 전기차가 배터리에서 전기를 얻는다면은 수소 전기차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에서 생성된 전기를 얻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은 이제 개요로는 또 마찬가지로 수소차에도 리튬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없앨 만큼 수소를 능동적으로 제어해 연료전지의 전기를 신속하게 생산하여 차량을 구동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아닌데다가, 이제 그 배터리만 오직 그 전체적인 이제 배터리 전기차처럼 배터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회생제동 에너지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리튬 배터리가 일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수소차로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성된 전기를 이제 리튬 배터리 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기차가, 수소 전기차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연료전지 스택인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이제 프레스 특히 부품과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스택은 연료전지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자 수소 전기차 원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소차에서 연구된 출력을 충족하기 위해 단위셀을 직렬로 연결해 가지고 조립한 스택의 형태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 안에 전기차도 그 안쪽에 여러 가지 이제 리튬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듯이, 이 수소차의 핵심 부품들 분리판, 특히 이 안에 분리판이 가장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한 부품들이 여기 많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은 이제 전기차가 효율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주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이 분리판을 가지고만 이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만 단락으로 나눠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소 전기차 주변 장치로는 이제 수소 연료 공급 장치와 이제 공기, 그러니까 정화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장치와, 그리고 열 관리, 이제 열이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 관리 장치 등이 있는데, 이걸 모두 포함해 가지고 우리는 연료 전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수소차의 이제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우리가 산소를 얻기 위해서는 공기를 흡입해야 하는데, 이때 이제 불순물을, 그러니까 이 공기에 대해서 불순물도 같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에어 필터를 이제 공기를 여과하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는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청정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당 27kg의 공기를 정화하는데, 이는 이제 성인 4식 9명이 1시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이제 공기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수소 전기차를 뭐 친환경차, 뭐 공기 정화 장치 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좋게 많이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정화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열 관리 시스템은 연료전지 스택이 이제 전기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우리가 이제
그 전기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고 냉각수를 순환시켜 가지고 연료 전지 스택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수소 전기차 분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 관리 시스템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출력과 이제 수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한 성능과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중요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의 작동 온도는 일정한 노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발열량은 많은데 작동온도가 내연기관에 비해 낮아가지고 같은 출력의 내연기관에 비해 이제 라디에이터 면적,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우리 공기를 이제 찬바람이 들어와야 되겠죠. 앞으로 자동차가 운전할 때 그런 것들을 방치를 하기 위해서 면적이 이제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수철을 보시면은 아마 뭐 일반 이제 자동차에 비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내연기관차에 비하여 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출력이 내연기관차 비교했을 때 라디에이터 그릴이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 냉각 그런 열 관리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이제 사용하는 연료 종류나 전해질의 재질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자동차의 구동용 연료전지로는 고출력 밀도, 신속한 부하 응답성, 빠른 기동과 저온 운전의 특성을 지닌 고분자 전해지방 연료전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분자 전해지막 연료전지는 운전 중 부식의 문제가 거의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4만 시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무리 없이 작동하고 가능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백금 촉매와 전해질막이 고가이기 때문에 운전 중 분리막의 수분 조절이 어려움이 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전지나 리튬 배터리 모두 이제 원자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직접 변화하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즉 원자에서 그러니까 전자로 분리하여 따로 흐르게 하여 전기를 얻는데, 전자의 이동이 전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원료인 이제 수소와 이제 리튬 전지의 리튬은 모두 원자의 최외곽 한 개의 전자를 얻는 구조로서 비교적 쉽게 전자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에서는 수소의 백금 촉매를 사용하여 쉽게 이제 수소 원자를 수소 양성자 이온과 전자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동 방식을 이제 이뤄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분리된 양성자 이온과 전자를 정리해 가지고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분자 전해질막은 수소 양성자 이온만큼 막을 이제 통과시키고, 전자는 차단하는 분리막 기능을 하여 전자의 별도의 회로로 흐르게 하여 전류를 생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분자 전해질막 양면에 백금이나 노입자를 도포시켜 촉매를 형성하고 가스가 잘 퍼지도록 확산층을 만들어주는 전극을 부착하는 곳에 연료전지 셀의 기본이 되는 ME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전극은 수소가 유입되는 곳을 이제 에노드, 산소가 유입되는 곳을 캐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소 금속 분리판 개발할 부분이 에노드하고 이제 캐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전에 저희가 스텝백 엑스프레스로 계속 이제 금속 분리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프레스 금형 쪽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에노드하고 이제 캐소드 부분이 분리판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EA 양단에 이제 가스와 유로 이제 형상부가 있을 거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로 형상부가 이렇게 그런 형상들이 있는데, 이 유로 형상과 이제 냉각수 통로가 상형된 이제 바이폴라 플레이트를 붙여주면 연료전지 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E는 이제 1mm 이하로 얇은 것을 이제 우리가 바이폴라 플레이트가 연료전지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 부분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또 약간 고가의 이제 부품이다 보니까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수소 금속 분리판 재질로는 이제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에서 포스 470FC 재질이 있고, 요즘은 좀 다르게 더 많이 다양한 이제 재질을 이제 활용하는데,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 470FC가 대표적으로 이제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의 이제 이 분리판, 에노드 캐스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프레스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전에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그 전에 모델링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 형상 자체가 저번 모델과 다르게 이렇게 약간 형상이 꺾여 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연하게 보시면은 형상 자체가 이렇게 약간 연하게 했는데 이렇게 꺾여 있는 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4세대 모델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 가지고 형상 각도라든가 피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1번, 2번, 3번을 보셨으면은 그 전에도 이제 우리가 다양한 모델링을 좀 보여드렸죠. 예를 들면은 이런 형상에 약간 피치가 더 넓은데 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형상 자체는 이렇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상들도 좀 보여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양한 형상들을 보는데, 이 유로 형상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전에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이제 형상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유로 형상 자체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꼭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항공기라든가 아니면 선박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산업 설비에도 앞으로는 이제 수소가 이제 많이 다양하게 사용될 예정인데, 지금 이제 그런 친환경 그런 환경 부분 때문에 앞으로 수소로 많이 개발이 될 거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상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다양한 유로 형상들도 필요하겠죠. 단순하게 스트레이트적인 부분, 이게 일자 형상,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형상들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꺾여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응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번 분리판이 그 스트레이트일 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성형력이라든가 아니면 압력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성형력이 어떻게 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다면은, 이렇게 꺾여 있을 때도 어떠한 방식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미리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도 많이 또 이러한 디자인의 형상의 분리판, 금속 분리판도 많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번에도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스테페 엑스프레스를 통해서 금속 분리판 개발 과정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런 형상을 가지고 한번 금속 분리판 개발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이제 이런 꺾여 있는, 기준과 다르게 꺾여 있는 형상의 금속 분리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형 해석, 그러니까 금형 제작이 미리 들어가기 전에 성형 해석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제대로 보여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성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두께 아니면은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게 뭐 성형력이 그러한 이제 피치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성형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해석해서, 그 다음에 뭐 두께별로 한번 좀 보면서 두께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얼마만큼 이제 그 유로 형상에 관련된 부위가 어떻게 보면 일정한 그런 티크니스별을 이용하면서 좀 봐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은 분명히 좀 얇게 나올 것이고 어떠한 부분은 약간 좀 몰려가지고 두껍게 나온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이제 금형을 제작하기 전에 이러한 이제 성형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유로 형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보면 이 유로 형상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분리판의 그 모양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런 유로 형상이 잘 나와야 되고, 또 이제 뭐 평탄도라든가 스프링백 형상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런 거 미리 알 수 있다면은 성형 해석을 통해서 미리 알기 때문에 이제 금형에다가 그걸 적용시켜 가지고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금형 개발 기간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그 분리판 개발 그런 전체적인 일정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로 금속 분리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가의 부품이다 보니까 이 금형 하나 제작할 때 이제 많은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실패 비율을 좀 최대한 낮추어야 되거든요. 개발 기간 그 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해석이 가장 큰 유로 이제 금속 분리판을 개발하는데, 이 해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형 문제에서는 이제 가공 부분과 그러한 부분, 설계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형상 자체는 딱 봤을 때 단순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라든가 금형 설계라든가 그러면 기존의 다른 설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상에 관련된 이제 제품 개발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그 고정밀의 부품에 대한 치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게 T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0.08T에서 0.1T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 앞으로는 더 얇게 뭐 0.05T라든가 더 얇게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금속 분리판 재질 자체가 470FC에서 뭐 다른 이제 재질로도 갈 수 있겠죠. 요즘 뭐 티타늄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질을 좀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설계를 통해서 모델링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산하기 전에 해석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 어느 만큼 수준이 올라오는지 이 부분을 가장 어떻게 보면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해석 프로그램에서 큰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능력 차이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좀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 좀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어쨌든 저희는 스탬팩 엑스프레스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현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도는 거의 뭐 유사하게 실질적으로 이따가 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부분이 가장 유사하게 잘 나온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으로도 스탬팩 엑스프레스 통해 가지고 이 금속 분리판 같은 경우는 해석을 많이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차원 측정을 하는데 이 3차원 측정을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제 분리판을 다 하고 금속을 뭐 생산해서 이제 프레스 생산한 다음에 제품이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리판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저번 시간에도 한번 알려드렸지만은 글로벌 S 헥사곤의 글로벌 S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장비 안에서 이제 비접촉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접촉식으로도 실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접촉을 통해 가지고 지금 스캔을 하는 게 보이는데 이 금속 분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식 지그를 이용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접촉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면 그 다음에 각도 부분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 각도 부분 그 다음에 반대편 각도 부분 그리고 한번 돌려 가지고 반대편 부분도 이렇게 또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측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측정한 사례를 가지고 나온 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께별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각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측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티크니스 두께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좀 얇게 나오고 어떤 부분은 좀 몰려 가지고 이게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과거에는 이제 일일이 그런 비접촉 장비를 통해 가지고 와이어를 따 가지고 전단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해 가지고 일일이 확인했다면은 지금은 어떻게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 가지고 해서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적인 부분은 이제 대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삭제를 한 상태이고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측정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어떠한 부분이 정확하게 안 좋은 부분과 뭐 잘 나오는 부분을 이 성형 해석 프로그램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좁은 부위, 어떻게 보면 좀 넓은 부위 이렇게 각도별로 볼 수가 있는 걸 확인해 보고 또 그걸 자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개발 기간이 더 단축이 됩니다.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일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하나씩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또 고속 가공에서 재가공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거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측정기를 자동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측정한 값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추출된 그런 측정 값을 이용해서 이제 바로 적용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정 기간이라든가 개발 기간이 상당히 좀 단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단축 기간을 많이 이제 줄인 사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미 검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금속 분리판을 개발하시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다면은 아마 한 번 더 활용을 해보신다면은 조금 더 그런 제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금속 분리판 측정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이제 측정 부분을 나중에는 이제 그 보고서 양식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 국식 과제가 됐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회사에서 개발 과제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해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제대로 됐고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해 가지고 보고서 양식을 쓰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에 관련된 그 형상을 가지고 보고서를 쓴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대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제외를 시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링킹 다이 형상은 블링킹 다이와 펀치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이제 이 전단을 했을 때 선도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고 크랙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고 형상에 대한 이제 티크니스 별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성형해석 보고서 통해 가지고 회사에서는 그걸 응용해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다면은 그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 해석 프로그램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 미리 이제 방지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그런 그 성형 해석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제품 모델링을 이제 BG에서 이제 하지만은 이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모델링 걸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성형 해석을 하고 성형 해석한 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금형설계를 하겠죠. 금형설계와 그러면 실질적으로 TO를 하면서 이제 제품을 TO를 하면서 제품 생산하는 걸 보이게 될 텐데 그 제품 생산한 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품이 그냥 형상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탄도라든가 아니면 두께별 이런 것들을 또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측정 3차원 측정기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개발 일정에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그냥 찍어보고 그냥 했다면은 어쨌든 지금은 그 전에 왜냐면 그런 실패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실적으로 이 금형 개발을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업체에서는 최대한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석이라는 부분이 과거와 다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성형 해석 보고서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은 얇게 나오고 어떤 성형성은 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이제 짓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속 분리판 개발 과정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번에는 저번 시간과 다르게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스트레이트적인 부분의 형상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파트 3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형상 자체가 조금 이제 꺾여 있는 그런 형상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런 형상들은 또 어떻게 성형이 이루어지는지 아마 궁금해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상 꺾임 이 유료 형상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형 해석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또 이제 측정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은 재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포스 470 FC가 아닌 다른 뭐 새로운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양한 형상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